유닛 2 수의 일치 파트를 나갈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의 일치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야. 수의 일치라는 건 결국에 주어와 동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어떤 관계? 단수냐 복수냐 수적인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단수인 경우에는 동사, 단수 동사로, 주어가 복수인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복수, 동사로 수일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 단수고 어떤 게 복수 동사인지는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주어가 길어짐에 따라서 어디가 주어인지 그리고 어디부터 동사가 시작이 되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수의 일치를 배우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야. 주어 동사를 잘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어디서 묶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복잡한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묶는 처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뭐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영어 학원을 다니고 요 공부를 이제 했다면 그때마다 막 이렇게 문장이 있어. 비교적 긴 문장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들아 일단 묶어. 그리고 뭐 전치사구야. 그리고 묶어. 자 그러면은 S 주어 표시하고 그리고 동사 표시해.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고 그럼 이 뒤에 이어지는 요 PP 그리고 전치사 명사 전명구는 앞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다 뭐 과거 분사구다 요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게 우리가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이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요걸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3 지문을 보게 되면은 문장 하나의 길이가 거의 3줄씩, 4줄씩 돼요. 그래서 막상 지문의 길이가 꽤 긴데 문장 수를 세보면은 막 7, 8문장밖에 안 돼. 10문장도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거죠. 그럼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묶는 연습. 그러면 과연 묶는 건 묶겠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묶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묶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굉장히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어딜 묶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야. 첫 번째 묶어야 되는 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야. 보통 절이 구보다 조금 더 길이가 긴 경우가 많죠. 왜냐 절이라고 하는 건 구랑 차이점이 있지. 주어랑 동사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이라고 하는 건 문장 안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주어 동사 모르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해석하기 되게 빡세지지.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이 들어가면 이 문장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게 돼요. 그치만 우리는 먼저 묶는 연습을 할 때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절이랑 구 이 2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2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 절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다시 3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 자, 하나는 명사절, 그리고 두 번째 건 형용사절, 그리고 마지막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의 구분으로. 그리고 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쌤이 여기에 과거분사 전치사구, 현재분사구라고 적어놓은 거는 너네가 보통 문장 안에서 묶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그리고 동사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받는 대표적인 구들이 얘네 때문이라서 그런 거고 위처럼요 절을 내가 지금 3가지로 구분했지 구도 마찬가지야. 구도 크게 3가지로 다시 구분이 될 텐데 명사구고요. 그리고 형용사구고요. 부사구고요. 내가 이렇게 명형부 이 3가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문법 공부를 할 거야. 왜냐? 그래야지 너네가 외울 게 줄어들고요. 문법 공부를 함으로써 문장에 대한 이해가 올라갈 수 있어. 그냥 외우는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머리만 아프고 재미도 없어요.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이거보다 딱딱하게 공부하면 더 하기 싫어지겠죠. 자 일단은 그럼 이렇게 왜 명사, 형용사, 부사 이 3가지로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될 모든 문장은 5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너가 앞으로 치게 될 모든 시험들은 5가지 종류야.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들어봤죠? 문장의 오형식. 자, 진부하지만 1형식 하면 주어 동사, 2형식 하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3형식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하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5형식에는 다시 보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다시 2형식에는 주격 보어야 하지만 5형식에는 목적격 보어.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고요.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나오게 되고요. 5형식에는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3, 4, 5형식의 경우에는 우리 타, 동사. 네. 중간에 전화가 와서 미안해요. 쌤이 지금 병원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목적격 보어. 같이 설명을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봤을 때 얘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주어랑 동사겠지. 근데 나는 여기에서 강조를 하는 게 사실 동사야, 동사. 우리가 뭐 2형식 동사, 1형식 동사, 그리고 뭐 4형식 동사, 3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렇게 동사로 구분해서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 2형식 동사, 어떤 건 3형식 동사, 어떤 건 4형식 동사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 문장이 5형식을 구분을 할 때 이 안에서 이 동사의 성격들에 따라서 문장의 5형식이 구분이 되고 그 동사의 성격들 때문에 이러한 5개의 문장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걸 먼저 설명하고자 한 거고요. 이때 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물론 동사에 의해서 문장의 5형식이 구분이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동사를 찾음으로써 이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구분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나 주격 보어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중심은 사실 동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동사야. 동사를 찾기만 하면 가운데 기준점이 생기면서 이 앞에 나오는 명사는 뭐가 돼? 주어가 되죠? 그럼 뒤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 근데 목적어만 되는 건 아니지. 주격 보어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이 자리에는 자, 우리가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루어는 뭐야? 자, 주어 목적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명사밖에 못 들어가지. 근데 보어 자리에는 뭐랑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자,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럼 자, 이 S, 주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 동사는요, 첫 시간에도 했었지만 동사는 3가지로 구분이 되어서요.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누가 항상 같이 온다? 동사, 원형. 자, 근데 이 조동사 중에서 법조동사라 그래서 우리가 시제,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애가 있거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라는 개념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여기에 have, has, 수일치 때문에 다르지? 그리고 had, 과거 완료 시제일 때 이 경우에 동사 원형 대신에 뭐가 들어가? PP, 과거 분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반 동사.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랑 얘는 그냥 한 묶음을 쳐줘요. 따로 외우기도 조금 그렇잖아. 그리고 외울 필요가 있을까?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끄집어내서 한번 읊어보면 끝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동사, 비동사나 조동사가 보이면은 되게 개꿀이야. 왜? 비동사 끽해봤자 뭐 있어요? am, are, is, was, were 5개밖에 없지. 조동사는 내가 지금 조동사 아는 거 다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빠뜨리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딱 봤을 때 얘가 조동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럼 조동사나 비동사가 보이면 우리는 럭키 얘는 무조건 뭐밖에 못해? 동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조금 빡치는 게 일반 동사. 왜? 과거 시제인 경우에 과거 분사랑 과거 시제랑 같은 경우가 있지. 그런데 과거 시제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역할이야. 문장에서 동사의 역할. 하지만 얘가 과거 시제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가 같은 경우에는 분사는 형용사야. 동사 역할을 못해. 과거 분사는 꾸며주는 역할로 써요. 결국에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PP라는 형태가 이렇게 보일 때 얘가 동사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 동사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비동사나 조동사 have, has, had, pp가 보이면은 우리는 이거 동사구나 하고
럭키하고 표시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 그래야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보어라는 건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있다 그랬어요. 주격 보어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들어가? 명사밖에 못 들어가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그랬어. 주어를 보충 설명한대. 즉 꾸며주고 수식해준다는 거야. 명사밖에 못 들어가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 역할이야? 형용사 역할이죠. 목적어 자리에 뭐밖에 못 들어가? 명사밖에 못 들어가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 역할이야? 형용사 역할. 그치? 물론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와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살짝 의미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통 내가 이걸 비동사로 설명을 하거든.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문으로 들어줄게요. I am aim이야. 나는 aim이다. 그리고 I am hungry. 나는 배가 고픈 상태이다. hungry는 뭐야? hungry. 나는 배고픈 상태야. 자, 이때 뭐뭐이다를 나타내는 이형식 동사로 쓰인 비동사고요. 이 뒤에 뭐가 왔어? 명사가 왔고 아래는 뭐가 왔어? 형용사가 왔죠. 자, 그럼 당연히 동사 앞에 있는 이 명사, 인칭 대명사도 결국엔 명사잖아. 그러면은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명사 당연히 오겠죠. 자, 그럼 이때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얘는 완전한 이꼴의 관계. 하지만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요, 완전 이꼴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형용사 한 명사, 형용사 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 형식일 때, 이 형식 주격 보어의 경우에도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 보어 들어가는 문장 형식 또 뭐 있었죠? 오형식 있었지? 오형식의 경우 예를 들어서 I call you Amy. 자, 이때 오형식 동사이고요.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명사 들어갈 거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경우에는 명사가 들어갔죠. 이름이라는. 그리고 I make you happy가 들어갔어. 이거 사역동사 오형식 사역동사죠. 자, 명사 인칭 대명사 결국에는 명사야. 근데 happy 형용사지. 이렇게 들어갔어. 자, 그럼 얘가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경우, 형용사가 들어간 경우 어떤 관계가 발생합니까? 완전 이꼴이지. 내가 너를 에이미라고 부를 거야. 너가 곧 에이미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대. 그럼 행복해지는 게 누가 되는 거야? 너가 되는 거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결국 이 행복감을 느낀 행복한, 해피한 목적어가 된다. 해피한 목적어가 된다. 그리고 헝그리한 주어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완전 이꼴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이 목적격 보어가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이 형식에서의 주격 개념, 주격 보어 개념 그리고 오 형식에서의 목적격 보어 개념 서로 연결된다. 근데 그 안에서 구분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명사 들어가는 경우, 형용사 들어가는 경우 이것만 구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는요, 명사든 명사구든 명사절이든 결국에 명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형용사절이든 형용사구든 결국에는 형용사 역할이야.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주겠죠. 부사절이든 부사구든 그냥 부사든 결국에는 부사. 문장 안에서 부사라고 하는 애 그리고 형용사라고 하는 애는 이 두 가지가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야. 영어에서 수식어를 담당하는 애는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명사를 수식해. 명사를 꾸며줘. 그럼 그땐 형용사. 근데 명사 빼고 나머지를 수식해주네? 그러면 그때는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부사라고 하는 애는요, 문장 형식에 있어서 자리가 정해지지 않아. 그래서 문장 안에 2675만 개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또 몇 개 거의 3족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럼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아니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가 잡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가 묶을 때 어떻게 묶어야 되냐? 우리는 명사절을 찾아야 돼. 그리고 형용사절을 찾고요. 그리고 부사절이 있다면 부사절. 명사절은 명사절 보여. 그럼 명사절 한 묶음. 그리고 형용사절 한 묶음. 그리고 부사절 한 묶음으로 묶어주는 거야. 한 묶음의 기준은 뭐가 되냐? 이 절은요. 절이라고 하는 애는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가.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지. 근데 그 문장 안에 명사 절을 집어넣고 싶어. 그럴 때는 뭘 사용해야 되는 거야? 접속사. 접속사가 껴있다라는 거. 접속사 하나당 동사는요 하나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접속사 하나당 동사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명사절을 찾았어. 그러면 그 명사절 안에서 동사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동사가 데리고 있는 뭐 목적어라던가 보어라던가 아니면 뭐 전치사고 수식어고 걔네들까지 한 묶음 묶어주시면 되고요.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서 동사 포함하고 있을 거야. 그럼 그 다음 동사 나오는 그 앞에서 끊어주면 돼. 부사절은 제일 쉽습니다. 명사절, 형용사 찾는 것 중에서 부사 찾는 게 제일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만 머리로 이제 한번 들어주시고, 이 안 되면 이거 영상이니까 돌려서 봐도 되는 거고,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구를 같이 조금 볼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묶어줄 때 조금 골치 아픈 애들이 있어. 자, 과거 분사라고 하는 애는요, 우리 어떻게 생겼지? PP. 자, PP라고 하는 이 과거 분사는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사실 이 분사의 개념 자체가 영어에서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분사의 개념 자체가 형용사고요. 그럼 아래 보시면요, 현재 분사라고 나와있지.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랑 다르게 생겼어. ing, 동명사랑 헷갈릴 수 있는 형태이죠. 어쨌든 얘도 어떤 역할? 형용사 역할. 자, 그럼 형용사의 역할은 뭐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리고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구를 문장 안에서 구분을 하나씩 해줄 거야. 자, 우리가 과거 분사 플러스 전치사고 PP 뒤에 전치사 on, in, of, and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액세서리가 막 딸려오는 경우. 자, 이때 based on bonniness라고 보이지? based PP 과거 분사지. 이 뒤에 전치사 명사 구가 보여.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묶어준다. 과거 분사 전치사구는요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얘도 구거든. 만약에 이 한 덩어리가 자,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자, 그러면 당연히 과거 분사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 형용사 역할이라고 그랬지? 그럼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자, 형용사구, 명사구, 부사구 요렇게 묶어주라고 그랬어. 자, 그럼 얘는 무슨 구? 형용사구 앞에 나오는 various project 이 명사 구를 묶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such as 예를 들면은 사례를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such as부터 bread까지 묶어주는 거야.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부사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자, 전치사구는 형용사 아니면은 부사 둘 중에 하나로 묶이고요. 보통은 이게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냐, 부사구 역할을 하냐 꼭 물어보지는 않아. 가끔 필요할 때는 설명을 따로 해주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얘네가 해석을 했을 때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형용사 역할인 거고요. 명사 딱히 수식해주는 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부사 역할이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얘네는 수식, 꾸며주는 역할, 액세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뒤에 비동사. 어쨌든 지금 주어진 게 is냐 are냐 동사로 주어졌지. 비동사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동사라 그랬죠. 동사. 자,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그럼 동사를 찾았어. 자, 그러면 우리는 수일치 문제에 있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아니,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어와 동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럼 주어랑 동사를 찾아야 되겠지? 자, 그럼 주어 자리에는 뭐밖에 못 들어갑니까? 명사. 주어든 목적어는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 묶어놨어요. 형용사 구. 얘 전치사구야. 전치사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 즉 수식이라 그랬어. 자, 얘도 명사 역할 못해. 즉 주어 안 된다는 거지. 얘 뒤에도. 얘 명사 역할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지. 그럼 즉 주어 역할 못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수식어구를 없는 척 해보는 건데 너네 책에서는 지우지 마. 너네 책에서는 지우지 말고. 자, 이렇게 없다고 치면 조금 더 문장이 간결했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바로 보였겠죠. 자, 그럼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돼야 되겠지. 내가 얘기하는 앞에 나온다라는 건 누구의 앞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의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주어 자리 보니까 여기 s 붙어 있어요. 그럼 복수 명사라는 거지. 복수 명사는 복수 동사랑 수일 쳐줘야 되니까 정답은 are.
그러면 자 이때 비동사 뒤에 pp 들어갔으니까 수동태 구조가 되겠죠. 요렇게 예문이랑 같이 조금 가볍게 보고 갈 거야. 그리고 그 쌤 이거 교재로 바로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요 설명들 자체가 내가 교재에서 필요한 그 설명들을 다시 재배열을 한 거예요. 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순서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문들도 교재에 나온 이제 예문들이 사용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업을 그냥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 다시 읽어보면서 보통 이제 읽는 친구들은 거의 없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필요한 설명들은 이 이론 수업할 때 사용하는 자체 요 프린트물로요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열의가 있는 친구 아니고서는 안 보겠죠? 하지만 보든 안 보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프린트물에 다 설명을 할 거고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한 설명을 바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뭐 문제가 안 풀리거나 이거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쌤한테 질문하세요. 아셨죠? 이제 그럼 이제 현재 분사구죠. 현재 분사구도요. 과거 분사구처럼 자, 형용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분사 구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ing 보이죠? ing. 물론 얘가 항상 분사는 아니야. 동명사인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걸 구분하는 거는 또 이제 해드릴게요. 자, leaving their home for food. 자, 그러면 일단은 leaving 때문에 떠나는데 그들의 집. 현재 분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거 준동사죠. 준동사는 동사에 출발했어. 그래서 떠나는데 뭐를 떠나는 거야? 그들의 집을. 그럼 일단 묶어주세요. 묶어주고요. for food 전치다. 명사잖아. 묶어줘. 야, 그러면 얘네들 일단은 수식이고 얘들 수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라고 했으니까 얘는 형용사 구가 되겠고요. 얘는 전치사구인데 전치사구는 그러면은 쌤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치사구가 이게 형용사 구냐 부사구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여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수식어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근데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만 해봤어.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치사구 4개로 이렇게 늘어뜨려 버리면은 괜히 종류만 불어나고 의미가 없거든요. 중첩되면 안 됩니다. 이론은 정리할 때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겹치는 거 없이 정리가 돼야지. 중복되면 그건 정리하는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형용사 구자. 그럼 얘는 전치사구야. 그러면 얘는 수식어 걷어내고 났을 때 encounters 이거 조우하다, 마주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자, 수식어구 지워줘 볼게. 난 책에선 지우면 안 돼. 이렇게 지우고 나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termit 하면 얘는 흰 개미들이거든요. 이거 주어. 근데 어쨌든 뒤에 s 보이잖아요. 그러면 동사에는 s가 없어야 되겠지. 요런 식으로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학원에서 배웠던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럼 이번엔 도치입니다. 너네가 문장 해석할 때 도치를 만나면 골치 아파해. 하지만 나는 도치 구문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좀 매력적이에요. 도치라는 구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내가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문장을 이렇게 찾는 법에 있어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동사라 그랬지. 왜냐면 동사는 이렇게 쌤이 세 가지로 물론 굳이 하자면 4가지야. 근데 이거 굳이 구분하면 더 헷갈리잖아요. 3가지로 하는 게 낫지. 그럼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쌈박하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쳐야 되는 건 뭐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도치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치 구문도 동사가 중요해. 동사. 네, 도치 구문 설명하려고 예문을 몇 개 주워왔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이게 했을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도치를 파악할 때 도치라는 건 위치가 바뀌었어. 근데 누구랑 누구의 위치가 바뀐 거냐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럼 또 막 골치 아파지죠. 주어를 찾고 동사 찾는 것도 힘든데 무슨 이제는 도치까지 신경을 써야 돼. 자, 우리 일단은 도치 어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도치 어순은요, 의문문 어순을 먼저 배워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의문문 어순도 한번 내가 들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자, 의문문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의 구분은요, 동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직
나랑 같은 속도로 필기를 적어 나가지 마시고요. 요 이제 그 뭐 한 개념 한 개념 끝나고 나면 멈춰놓고 필기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아까 동사 정리해줄 때 어떻게 정리해줬지? 비동사,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뭐 이제 완료시의 경우에 has, had, pp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의문문도 이 동사를 기준으로 볼 건데 의문문 하면은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의문사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거든? 의문문의 기준은 뭐냐면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물음표야. 퀘스천 마크가 있으면 의문문이 그냥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love me 이것도 의문문이지. 하지만 why do you love me 너 나를 왜 사랑하니라고 해도 의문사가 있든 없든지 간에 결국에는 의문문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 원형이랑 같이 다닙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겠지. 비동사가 보이면 뒤가 주어야 물음표. 조동사가 보이면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음표가 먼저 보이겠죠. 물음표가 있어야지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보이네. 그럼 이거 의문문이네 하고 동사를 쓱 훑어봐. 비동사가 보이면 뒤가 주어 거고요. 그리고 조동사가 보이면은 동사 원형을 찾습니다. 그럼 그 사이가 주어. 아까 우리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완료 시제랑도 같이 얘기해 줬었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have, has는 뭐 수일치 때문에 이제 알 테니까 안 쓸게. have든 had든 완료 시제의 경우에 의문문으로 바뀔 때 동사 원형 대신에 뭐가 들어갈까? pp가 들어가겠지, 과거분사. 마찬가지로 이 사이가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have를 쓰느냐 혹은 has를 쓰느냐는 이 사이에 있는 have, has 혹은 had 이 사이에 있는 pp have나 has랑 그리고 pp 사이에 있는 이 주어와의 수일치에 따라서 have냐 has냐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had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완료 표현으로서 과거 시의 경우에는 수일치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형태는요. 먼저 1, 2번을 설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의문사 있으면 그냥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고요. 의문사 없으면 의문사 없는 의문문입니다. 의문사는요, 나대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기본적인 어형은 무엇을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주어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뭔가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평서문 어순으로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경우에 What makes you happy? 자,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닌데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럴 때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평서문 어순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치에 대한 감을 어디에서 출발점으로 어디서 잡냐면은 의문문을 출발점으로 잡아주는 거야. 자, 비동사 보이면은 보통 뒤가 주어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동사 보이면은 동사 원형을 찾으라. 그리고 have, had, has가 보이면 pp를 찾고 그 사이가 주어. 이렇게 3번 같은 경우는 의문사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서요.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를 도치 개념으로 끌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요 예문은 교재에 나온 예문인데 쌤이 옆에 준비한 요 예문을 먼저 같이 볼게요. 도치 구문인데 언제 도치가 발생하냐면 보통 부정어나 혹은 부사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에 반드시 도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부사구나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에 도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예를 들면은 never, really, 그리고 hardly 이런 애들 빈도 부사라고 하지 부사거나 부사구나. 자, 그러면 빈도 부사라고 하는 어쨌든 빈도 부사 얼마나 빈번하게 그 정도에 대해서 빈도의 정도를 얘기하는 빈도 부사잖아요. 부사잖아 결국. 부사가 문두에 나왔어. 그러면은 자 이때에 have 보이네. 근데 뒤에 pp가 보이네. 그럼 이 사이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주면 되지. 나는
결코 보아 오지 않았는데 such a sunset. 나 저런 석양을 보아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늘 본 석양 최고다. 이런 의미겠지. really도 좀처럼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조동사 뭐야? 그럼 동사 원형 찾고요. 이 사이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자, 그래서 이때에 do가 아니라 does를 사용한 이유는 뭐야? 가운데 he, 주어, 3인칭 단수지. 그래서 does를 사용한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동사 원형이 보일 거야. 오히려 도치 구문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주어 동사 파악하니 훨씬 쉬워. 그래서 내가 도치를 더 좋아합니다. 분명하거든요. 자, 오늘 hardly도 거의 하지 않다. 얘도 마찬가지지. had 보여. had 그리고 pp니까 얘 지금 과거 완료 시제의 도치 구문이겠구나. 그럼 이 사이가 주어가 되는 거겠죠. 자, on the wall 벽에. 자, on 뭐야? 전치사지? 명사지?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고요. 전명구니까 전명구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명사 전명구는요. 전치사구라고 할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는 보통 부사의 역할을 많이 하죠.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이거 매달다 걸다라는 동사인데 그러면 뒤가 주어구나. 그리고 얘가 동사구나 읽어주면은 된다는 거. 요거 이해가 될까요? 자, 무조건은 아니야. 하지만 뭔가 문장이 어색한데 문장 어순에 있어서 물음표가 없어. 마침표인데 마치 어순이 뭐처럼 느껴져? 퀘스천 마크 있는 의문 문처럼 느껴져. 그럴 때에는 이렇게 살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품사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인더름 반복됐네. 미안. 이거 없다고 쳐.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비동사가 나오고 근데 마침표인데 뒤에 명사가 나왔어. 이상하다. 전명구는 수식어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주어 역할은 못해. 자, 그럼 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먼저 명사,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올 텐데 월이 먼저 나왔네. 그렇다는 건 지금 도치 구문이구나. 뒤에 three people.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 동사 자리에 자, was로 쓰면 될까? 안 되겠지. 왜? 수일치는 누가 누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단수냐 복수냐를 파악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때에도 only after the class. 자,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did I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조동사 보이지? 그리고 동사 원형.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러면은? 자,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무슨 부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그리고 뭐 주어 동사 원형 어떤 어순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 어떤 어순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 그럼 예문 몇 개만 보면은 너네 바로 훈련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럼 only then 바로 쳐주시고요. did 보이지? 조동사. 자, 그리고 realize 동사 원형 보여요. 그럼 가운데 주어 표시해주시고 she did realize. 그녀가 깨달았는데 그녀의 실수를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도치 구문 나오면은 이렇게 작업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as our world changes, 우리의 세계가 변화하듯이, 이제 as가 뭐뭐 하듯이 뭐뭐인 것처럼 부사절이 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도치 구문을 먼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자 봐주시면은, 자, 우리의 세계가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업 또한 그래요라고 예문이 지금 보이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선 대동사의 역할 또한 하고 있거든. 대동사라는 건 대명사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계속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끌어와서 연결시키면 돼. 더 외우거나 할 필요 없어. 대명사라는 건 뭐야? 명사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명사지. 대동사도 마찬가지야. 동사를 대신해주는 거야. 보통 대명사라고 하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줘요. 대동사는 그럼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해주겠지. 앞에 나온 동사 찾아볼게요. 앞에 our world changes라고 change라는 동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에 do나 does도 또한 대동사로서 앞에 나오는 이 change를 받아주겠다라는 거겠지. 만약 앞에 나왔던 이 대동사 개념에서 만약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면 이 대동사도요. 비동사로 받으시면 되고요. 일반 동사가 앞에 나왔어. 그럴 때는 do나 does나 did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동사. 여기 정리하지 말고 너무 좁네. 날 너무 과대평가했어. 잠깐만. 조동사의 경우에는 앞에 조동사 썼어. 그러면 그 조동사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물론 해석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대동사를 앞에는 일반 동사를 쓰였는데 뒤에는 will이라던가 뭐 can이라던가 should와 같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내가 그거를 했어야 했는 나는 그걸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해석으로 충분히 풀 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대동사로 쓰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내가 앞에서 동사 정리하면서 계속 설명했었죠. 자, 동사는 누구랑 같이 나와? 동사 원형이야. 얘 혼자 다닌다고? 안 다닌다고. have, has, had 얘네들도 혼자 다녀? 안 다녀? pp 달고 와. 조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 달고 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혼자 물론 do가 무언가 이제 운동을 하다 혹은 뭐 효과가 있다 혹은 뭔가 이제 뭐 일을 하다, 뭐 작동을 하다 이런 의미의 일반 동사로서 쓰이기도 해. 일반 동사로서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직업이 일을 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럼 이때 do 또는 does는요 일반 동사인 do의 개념이 아니라 대동사의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알아야 돼. 왜? 뒤에 동사 원형 안 보이잖아. 그쵸. 동사 원형이 안 보인다는 얘가 일반 동사로 쓰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do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대동사의 역할을 한다고 봐줄 수 있겠죠. 이거 조금 어려울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살짝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문장에서 어순 5형식 파악하고 동사를 기점으로 주어 그리고 나머지 문장 성분 보어나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구분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복잡한 문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묻고요. 주어 동사를 찾아내느냐 요걸 학습하는 게 학습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우리의 occupation 직업 또한 그렇대. 그러면 주어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랑 동사의 수적인 관계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do를 써주시면 되겠죠. 왜? 복수? 명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 문법이 제일 쉬워요. 한번 하고 나면은. 자 이번에는 단수 복수를 구별을 할 때 단수냐 복수냐를 구별할 때 우리는 이제 주어랑 동사 막 복잡해서 수식어가 막 붙어서 막 복잡해졌어. 그래서 어디가 주어인지 어디가 동사인지 찾기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뜯어본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 형용사절 부사절 묶어서요. 걸러내고 수식어 있는 애들 걸러내고 나서 명사인 애만 찾아보고 명사로서 주어인 애만 찾아보고 동사인 애만 남겨서 이 사이에 수일치를 시켜주는 이제 어떤 학습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 자체가 단수이냐 복수이냐를 구분하는 게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어.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선행사를 찾아야 된다. 왜냐면은 선행사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명사로서 우리 보통 주격 관계대명사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등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선행사예요. 물론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 있잖아. 그럼 그 대명사가 대신 받아주고 있는 앞에 나온 명사 있지. 그게 곧 선행사야. 즉 앞에 나오는 명사 혹은 뭐 앞에 나오는 뭐 이제 내용들 그것들이 선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지.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면요. 일단 that부터 choices까지 묶어줄 거고요. 자 그럼 이때에 내가 in their environment 하면 전치사구지 묶어주고 얘 없다고 쳐볼게. 이렇게 없다고 쳤을 때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주어가 보이고요. confront 하면은 직면하다, 마주치다 이런 의미지. barrier 하면 장벽, 뭔가를 막는 것들.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어. 다 나왔고요. 그럼 이 뒤에 이 대절이 보이는데 that으로 이어지는 이 절의 경우에 뒤가 불완전하다면 영어에서 불완전하다라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즉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하나가 한 개가 부족한 거야. 영어에서 불완전의 기준은 뭐다? 명사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절이 이끄는 절이요 불완전한 경우에 이 대절은 반드시 형용사절이 됩니다. 형용사절은 결국에 형용사랑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고요. 그렇다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choices, 선택을 막는 장벽을 마주하게 된대. 보통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나오는 경우에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수식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살짝 이 거리가 멀어지는, 살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통해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이때 대시어 받고 있는, 대신 받아주는 선행사가 various, 이 장벽, 장애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S 보이지? 그러면 복수 동사로 수일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prevents가 아니라 prevent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의 본 동사와 주어 사이의 관계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이렇게 형용사절, 명사절, 부사절 이 안에서도 각각 주어 동사 역할을 하는 애가 있긴 하잖아, 접속사 뒤에 나온 애들. 그러면 특히나 주격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주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자리가 비어있지.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 주어 자리에 들어있는, 원래 들어있어야 할 애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란 말이야. 그럼 이 선행사를 쫓아서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대절, 주격관계 대명사 절이 이끄는 동사와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단수, 복수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사를 찾아주는 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은 단수 취급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단수 취급한다라는 건 수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어와 동사 수일치를 해줄 때 이 동사를 갖다가 복수 동사가 아니라 뭘로 시켜준다? 단수 동사로 맞춰준다라는 거. 왜? 이 주어가 단수 주어가 되기 때문에. 동명사구, 우리가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얘네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준동사에서 왔어요. 동사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사의 역할은 하지 않아. 따라서 동명사구라고 하는 애는요, 결국에 명사 역할을 합니다. 이름부터가 명사가 들어갔지.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 거기 때문에 무슨 역할이겠어? 명사 역할이겠지. 그리고 명사절, 즉 구와 절은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밑에 예문과 함께 봐줄 건데요. 묶을 수 있는 걸 먼저 묶어줄게. 일단 when you are in survivor mode. 자, when이라는 이 부사절을 보통 많이 이제 이끄는 절이죠. 물론 얘가 관계부사절로서 형용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럼 뒤에 여기 전치사, survivor mode에서 전치사, 명사구. 자, 그러면 너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 at below zero temperature 하면 at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 temperature에서 같이 묶어줘. below가 얘가 전치사의 품사를 가지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뭐보다 아래에 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형용사니까 뒤에 나온 temperature를 꾸며준다 생각하면 돼, 지루야. 그래서 0도 아래에서 생존 모드에 너가 있을 때에, 자, 그럼 이때의 절은요,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 부사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는 전치사구. 근데 좀 여기에서는 좀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거의 확정을 지어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걸러주고, 자, 얘네들은 부사절, 전치사구, 수식어구야, 수식어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식어니까 얘는 수일치 할 때 안 보이는 척, 너네 책에서 진짜 지우지는 말고. 자, 그럼 앞에, 자, 동명사니까 동명사 명사 역할 주어, 그럼 your face를 너가 washing 할 때 씻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단수 취급이니까 is 골라줘야 되겠지? Not at the top of your priorities. 너의 그 생존 모드에 있을 때 가장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럼 이제 살짝 다시 살려서 너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영하의 온도에서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얼굴 씻는 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닌 거야 라고 하고 있고, 자, 밑에도 자, what이 보이지? 자, 이것도 그냥 몇 번 들으면 되는데 왓절 있죠. 왓절. 절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를 이끌겠지. 물론 이 왓 자체가 왓 자체가 주어가 되어서 동사를 이끌어주고, 주어가, 그러니까 이 왓이 주어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왓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얘네 둘 다 무슨 역할이야? 왓절이지.
자, 왓절은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명사의 역할, 즉 문장에서의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럼 전치사 뒤에도 이 왓절은 들어갈 수 있어. 왜? 영어에서 너네가 목적어라고 하면은 타동사 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어는요, 타동사 뒤에도 오지만요,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s is for I라고 하면 이건 뭐 나를 위한 선물이야 라고 할 때 this is for I라고 하지 않지. 뭐라 그래? for me라고 하죠. 왜?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명사를 뭐라고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I는 주격이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자, 동사가 wanted 하나 보이지. 하나 보이고. 자, 그럼 그는 정말로 원하는데 to tell you today. 너에게 오늘 말하기를 원하는 것. 자, 이 한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명사절은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지? is로. 그럼 이 뒤에 that your knowledge can be used eventually. 너의 지식이 결국에는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래. 자, is 나왔어. 비동사 보이면은 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꼴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다. 그럼 결국 그가 너에게 오늘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뭐냐면은 이 뒤에 대절이야. 주격 보어. 즉 말하고 싶었던 것이 곧 너의 지식이 결국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인 거지. 같아지죠? 그럼 이때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때는 완전히 같아. 이꼴이니까 뭘로 들어간 거야? 명사로 들어간 거야. 근데 뒤에 주어, 동사, 조동사 보면 너무 꿀이라 그랬죠? 왜냐? 무조건 동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절이라는 거고 무슨 절이야? 명사, 절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그 사고법이 필요한데요. 정말 네, IQ 뭐 높은 지능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이때의 대절은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줄게. 왓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다른 절 못해. 무조건 명사절이고요. 자, 그리고 좀 빠르게 해야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수로 그리고 항상 복수로 취급하는 표현들 이건 안타깝지만 외우셔야 되고요. 교재 21페이지에요. 여기 똑같이 나와 있을 테니까 it나 every 같은 경우엔 단수 명사랑 같이 어울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switch는 어떻게 해줘야 돼? 단수 동사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원어브 복수 명사 같은 경우에도 복수 명사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때에도 스위치 할 때는 단수 동사로 스위치해야 되겠죠. 애초에 단수 취급이라고 하니까. 복수 취급이라는 거는 뒤에 뭘로 적어줘야 된다? 복수 동사로 스위치 해줘야 된다. 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he rich라던가 the poor이라던가 rich 부자인 돈이 많은 부유한 이런 의미잖아. poor 하면은 가난한. 그럼 the rich, the poor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부자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 어떤 집단.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해주니까 뒤에서 복수 동사로 수일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뭐 few, a few, 그리고 both, many 얘네들은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뒤에 복수 명사가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a few나 few 뒤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오지는 않아요. 왜냐? few 자체가 셀 수 있는 명사랑만 어울리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럼 이때 자, one of the employees 자, 직원들 중에 한 명이니까 수일치 was 단수 동사를 써야 되고요. Many studies 많은 연구들 복수 명사죠. 그럼 뒤에 has가 아니라 have로 수일치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때 뒤에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단복수가 정해지는 표현들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의 수에 일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some, all, most, part, the rest, the majority, half, percent 이런 애들은 다 부분을 나타내거든. 부분. 근데 부분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부분이라는 거야? of 뒤에 부분이 되는 거야. 얘가 저 앞에 나오는 것에 전체가 되는 거거든. 누가? 얘가 앞에 나오는 거 전체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some이나 all이나 most, part, the rest만 보고서요. 무엇의 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예를 들면은 most 같은 경우에
그렇고 some도 all도 그렇고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쓸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명사 얘네들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구분 없이 다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수일치해야 돼? 단수 동사로 수일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봤을 때 얘네들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뒤를 보고 어디를 보고 전체에 해당하는 요 명사에다 오브 뒤에다가 수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99% 무엇의 99%인지 몰라. 단수명사, 뭐 추상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모두 다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일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줘야 된다? 이 뒤를 기준으로. So his company's shares. 자, 그의 회사의 주식들은요 were donated for charity. 자선 기부 단체 뭐 기부가 되었다. Fears 했을 때 여기 S 보이죠? 그래서 was가 아니라 were로 수일치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 내려가서 B의 일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등위상관 접속사 이거 배워봤을까? 아마 중학교 때 다 한 번씩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either 같은 경우는 all이랑 짝꿍이고 그리고 neither 같은 경우는 nor이랑 그리고 not only but also는 as well a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B가 어디 있는지를 뭐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더 좋은 방법은 자, 등위상관 접속사라고 그랬잖아. 얘네들은요 각 그 부사랑 그리고 접속사가 한 짝으로 이루어져서 상관이라는 건 서로 존재하는 거지. 서로 존재하는 건 하나 둘 해서 두 가지가 하나의 짝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부사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랑 접속사랑 짝을 어울린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애는 all, nor, but 그리고 뒤에 as가 됩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접속사의 역할. 자,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 있으면 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붙게 되죠.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은 A 또한 B 그리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그래. 근데 자, 이때 as well as로 바꿨을 때는 자, B 그래 as well as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그래로서 이 as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앞에 as는요 부사로 써요. 실질적으로 뭐 해석하지도 않고요. 그냥 뭐 해석도 안 하고 하지만 그냥 문법적으로 얘 사실 원급 비교인 거든. 원급 비교인 거거든. 그래서 A만큼이나 마찬가지로 B도 well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짝을 먼저 찾아줄게. either 찾았어. 그럼 either은 누구랑? all이랑 짝꿍이랑 그랬어요. 자, 그럼 my parents랑 I가 각각 A랑 B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때에 동사가 was going으로 나와 있는데 동사는 왜 was로 나타나 있는 걸까? 내가 접속사 역할을 누가 한다 그랬어? all이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 그래서 my parents 내 부모님 또 내 부모님이나 또는 나는요 going to attend the family gathering 가족 모임에 참가할 것이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때에 was는요 접속사 all이랑 같이 있는 요 문장에서의 동사라고 봐주시면 돼. 그래서 my parents였으면은 was가 아니라 were로 바꿨어야 되겠지. 하지만 was야. 왜? all 해서 뒤에서 얘가 주어 동사로 오는 거니까.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사실상 생략된 거야. 그래서 either my parents were going to attend the family gathering 이렇게 들어갔던 거거든. 그런데 앞이 생략이 돼버린 거. 왜?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니까. My parents were going to attend the family gathering. 우리 부모님은 가족 모임 행사에 참석할 것이었다. 또는 I was going to attend the family gathering. 나는 가족 행사에 참석할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 참석할 것이었다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My parents 뒤는 그냥 잘린 거야. 얘가 접속사로서 얘가 지금 뒤에 주어 동사 올 수 있게끔 접속사를 해주는 거거든. But 그러나 we all didn't make it. 그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make it 성공하지 않았다. 그 즉 가족 모임 하지 않았다. 참석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겠죠. 자, majority라는 거는 대다수, 과반수, 대다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of 뒤 전체를 가지고 파악해 줘야 돼. 자, 그런데 participating in the study 하면 현재
현재 분사 뒤에다가 전치사구 붙은 경우겠죠. 그럼 형용사. 자, 수식하는 역할은 명사가 될 수 없다.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럼 뒤를 기준으로 수일 재셔야 되고요. s 붙어 있으니까 are로 수일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Not only pain but also has problems. 통증뿐만 아니라,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선 접속사 없어. 접속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 but. 자, 그럼 but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has problems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s 붙어 있으니까 수일치 복수 동사를 주셔야 되겠죠? 월로. 자, 이때 BPP로 수동태죠. 그래서 뭐 has problem 건강상의 문제가 were caused by this action 이 행동에 의해서 유발되었다고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as well as 구문으로 바꾼다면은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이때 health problems가 B가 되는 거죠. 아이고 밀려가지고 이게. 그리고 pain이 A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as well as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잘 봐야 돼.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라는 거야.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자, 그러면은 통증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A, 얘가 즉 as well as에서 두 번째 as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자, 그러면 다시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라고 했으니까 as well as 구문으로 바꾸게 되면요, health problems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 as well as 내가 지울게 as pain. 그리고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묶이고 얘가 접속사라 그랬어. 묶이고 나서 자, 고통뿐만 아니라 건강 또한 were caused 유발이 돼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so were caused by this. 지금 이거 세워놓고 해가지고 좀 글씨가 그런데 이해는 하겠죠? 그래서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처럼 만큼이나 건강상의 문제도 이렇게 이러한 행동에 의해서 유발되었어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자,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All you need is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자, all이요 단수인 경우랑 복수인 경우로 구분할 건데 얘는 예문 한번 보면 됩니다. 자, all 자체가요 대명사로 쓰이면은 이 경우에는 단수 취급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대명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역할. 한정사는 약간 형용사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형용사 역할이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를 꾸며줘.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 수식 받는 명사에 따라서 단 복수 구별이 된다라는 거. 자, all he needs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자, 그럼 이때는 얘가 꾸며주는 역할이지 형용사절.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된 상태인 거죠. 대시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여기 선행사가 이제 all인 경우에는 대시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경우에 형용사 절이니까 꾸며주는 절이니까 수식어고. 그래서 이렇게 없애면 결국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해주는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어. 그럼 아래 Not all interesting discoveries 모든 흥미로운 발견들이 not 아니래. 이렇게 그 동사 자리에 not이 없잖아. 동사 자리에 있는 not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어디 있는 not이든 no든 간에 부정어구든 간에 여기에서 지워버리시고요. 동사 자리에 not을 넣어주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독해 문제 복잡한 거 풀 때는 이 정도로만 해서 이다 아니다 부정이다 긍정이다의 구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흥미로운 발견들은 구체적인 응용성, 명확한 응용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때는 all interesting discoveries가 모든 흥미로운 발견들에서 얘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자, 이럴 때는 all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줍니까?
O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해줘? 아니지. 이 경우에는 this carry 얘가 명사인 거야. 형용사는 절대로 수식어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서 지금 얘한테 수일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S 보이죠? 그러면은 have 복수 동사로. 자 이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숙제는 여기 그 유닛 2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뒤에 보면 유닛 테스트도 있거든요. 그거 풀어오면 되는데 잠시만 내가 여기 교재가 여기 있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숙제 내줬던 거는 몇 페이지야 이거? 29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였거든요. 29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였고 왜냐면 네. 수업 나간 데부터 2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고 채점하는 게 숙제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